코스모 신소재가 최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란 공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어졌었죠. 유상증자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사모펀드 회사가 자금을 투입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모 회사인 코스모앤컴퍼니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1200억 원의 전환사채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언급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향후 주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당사는 26년 1월 16일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 전환사채 관련 사항은 확정했다. 그런데 유상증자 관련 사항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당시에 보도자료에서도 그랬고 대주주 코스모앤컴퍼니의 유상증자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저희가 제일 이 투자하면서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게 바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죠.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그리고 공시 나오고 나면은 주가는 무조건 거의 99.9% 확률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아니다. 최대 주주인 코스모앤컴퍼니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좀 언급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시가 먼저 나와야 하지만은 이 IB 업계에 소문이 좀 돌아요. 그러면은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유출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환사채 발행으로 코스모 신소재의 자금 조달이 끝난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이 더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코스모 신소재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에 투자자가 SG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회사는 코스모 신소재와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모 회사인 비상장사 코스모앤컴퍼니도 22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동시에 자금을 조달한다. 모 회사인 코스모앤컴퍼니도 자금을 조달하고 코스모 신소재도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거의 99.9% 이상 무슨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고 그리고 주가 차익, 이 목적이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상장사니까 이 부분이 납득이 돼요. 하지만 코스모앤컴퍼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에 전환사채로 자금을 투입한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코스모앤컴퍼니는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상 대출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 측이 허경수 회장 개인 회사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실상의 대출 거래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전환사채는 끼워 팔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앤컴퍼니가 단독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려우니까 코스모 신소재 전환사채를 함께 묶어서 투자를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둘째치고 한 가지는 확실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 회사한테는 이자만 받고 투자하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는 주가 차익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주가 차익. 여기에서 그러면은 SG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자는 이자대로 가져가되 투자를 진행을 한 거고 주가 차익 목적으로는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앤컴퍼니가 지금 재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앤컴퍼니의
이렇게 자금을 수혈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전환사채까지,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로 투자했다라는 거, 이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모 신소재 주가가 올라가야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스모 앤 컴퍼니의 자회사 중에 코스모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닥 예비심사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고 하면은 26년도 올해 1분기에 마무리가 되어질 예정이고,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요새 들어서 로봇 테마 엄청나게 핫하죠. 그리고 로봇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여지없이 또 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업종,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 급등하면서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모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또 로봇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뜨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아니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러한 로봇이 아닙니다.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CE 인증하고요, FDA 승인까지도 맞춰놓은 상태,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배터리 들어가겠죠.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코스모 로보틱스가 셀메이커들에게 발주를 넣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셀메이커한테 어디 양극재 써달라고 할까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은 아마 상장 열기가 잠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스모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나면은 코스모 앤 컴퍼니의 기업 가치가 달라집니다. 상장된 이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코스모 앤 컴퍼니도 지금 자본 잠식의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이 부분이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에 덩달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26년도 1분기 중에 일어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관련해 가지고 향후 주가에 대한 변화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 23년도 6월 고점 23만 9,548원, 이때 고점을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또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의 어떤 ESS 시장의 성장,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의 기대감, 여기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분명히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전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의 시장, 긴 호흡으로의 어떤 기다림보다는요, 빠른 순환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섹터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 투자하시면서도 새롭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더 추가 수익을 내면서 코스모 신소재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같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성격의 이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철저한 산업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돈을 태울 수 없는 종목은 절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스타일에 맞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정말 따라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프리미엄 컨텐츠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본업은 있고 투자는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차트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가장 명확한 투자 가이드입니다. 화면 앞에 앉아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안 합니다.
본업을 방해하지 않는 1, 2주 스윙 트레이드부터 1년 이상 장기 투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호함 없이 매수 매도 의견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가격을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계속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불안함 없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 있는 팔로워, 종목 추천만 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컨텐츠에 올려드리는 것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팔로워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져가자,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이 오면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을 말씀드리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벤자민 데일리를 통해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간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투명하게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수 의견 종목 누락 없이 히스토리와 콘텐츠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다 이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나간 종목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 수익으로만 매도한 건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빠져나오는 손절, 이것도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24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도 완료한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HVM 작년 7월 달에 매수 의견 드리고 계속 팔로우업 해드렸어요. 그리고 26년도 1월 2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평균 28,150원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 12월 달까지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의 급등 계속 기다려왔던 거고 138.37%로 매도 의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길었어요. 2024년도 11월 14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25년도 11월 17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거의 1년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이 기대가 되고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펀더멘털적으로 탄탄한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가는 거죠. HD현대중공업도 작년 2월에 매수 의견 드리고 아직까지도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 구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벤자민 데일리로 계속 보유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투자 액션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 완료했는지, 얼마나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지 실시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증권사 그리고 자문사 거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셈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의 생리를 또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실제 수익을 위한 투자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